자, 이제 입자의 운동하고 물질의 상태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확산 봅시다. 확산. 자, 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니고 스스로 운동을 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확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자들은, 입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어차피 온도가 빵이 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예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무수히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바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체도 확산이 되고 액체도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는 확산이 안 되냐면은 고체는 확산이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입자의 운동은 고체는 확산이 안 되고 기체나 액체에서만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체의 확산은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기향 같은 거 피고 아니면은 그 동그란 코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피워놔도 막 다 퍼져버리죠. 그 다음에는 향수랑 향초 냄새가 주변에 퍼진다. 이제 디퓨저 같은 거 놓으면은 다 방에 향기가 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찾게 되는 것도 바로 확산,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나오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액체에 의한 확산은 물에 넣은 잉크가 물 전체로 퍼진다. 그 다음에 냉면 국물에 넣은 식초를 그냥 끝에다가 똑 떨어뜨려 놔도 다 퍼져요. 그냥. 그리고 물에다가 커피 믹스 그냥 타놔도 어떻게 돼요? 싹 나서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에 홍차 티백을 넣으면은 홍차가 다 퍼져버리는 거, 이거 액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운동을 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뭐가? 입자가 계속 운동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증발은,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어디에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증발이에요. 그러니까 증발도 그렇고, 증발은 뭐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확산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증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 주변의 증발 현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증발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빨래 말리는 게 증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땀 나서 밖에서 땀이 났다가 그냥 어디야? 학원이나 아니면은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땀이 마르죠. 그런 게 마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다 증발인데, 자, 그래서 젖은 빨래나 우산이 마른다. 그렇죠? 비 젖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마르잖아. 그죠? 그거는 있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뭐로 변해버린 거야?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항의 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도 그렇고, 물 운동이나 호수의 물이 점점 말라요. 가뭄 생기는 것도 보면 강바닥이 드러난다라고 하고, 댐에서 뭐 이게 밑에 바닥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다 뭐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증발이 일어나서. 그지? 꼭 물이 펄펄 끓어야지 다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돼요? 놔둬도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그냥 놔둬도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체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어디에서 액체가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증발이에요. 뭐의 원리로? 확산. 기체 분작 운동의 원리에 의해서. 젖은 머리카락을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머리카락이 증발되는 머리카락에 있던 물이 증발되는 거고, 다음에나 감이나 오징어나 고추, 과일 등을 말려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다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증발이에요. 빵 같은 거 여러분들 식빵 봉지 안 닫아놓고 놔두면 어떻게 돼? 다음날 보면 돌덩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서. 여기서 다 뭐가? 수분이 증발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여러분들 염전이 뭔지 알아요? 네. 소금 얻어내는 거잖아요. 바닷물을 넣어놓고 바닷물에서 뭐만 증발시켜서? 물만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염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증발, 이것도 확산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확산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알겠죠? 아니,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확산은 스스로 기체나 액체 입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산은 기체에서도 일어나고 액체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어디서는 안 일어난다? 고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진공 상태에서도 어떻게 돼요? 확산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느 상태에서 가장 확산이 일어나는 게 빠르냐면은 이 확산이 여기 밑에 나와 있다. 자, 그럼 보자. 이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구성을 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어떨수록 잘 확산이 일어나겠어? 활발할수록 잘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요. 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그 다음에는 입자의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작으면 어떻게 되니까? 가벼우니까 더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는 물질의 상태가 확산은 고체는 안 일어나요. 액체하고 기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산이 잘 일어나는 곳은 진공 상태에서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기체 상태 속에서 액체 상태 속에서 확산이 빨라져요. 고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확산? 안 돼요. 알겠죠? 고체 속으로는 확산이 일어나지 못하고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고 그 다음에 액체예요. 이게 왜 진공이 빠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안이 진공이야. 여기다가 향수를 하나 놔뒀어. 그럼 향수 입자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사방으로 퍼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 기체가 있으면 이 향수 입자가 운동을 해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 누구랑? 기체 입자랑 충돌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근데 액체 안에서 들어가면 액체는 여기 안에서 입자가 어떻게 되겠어? 기체보다 더 촘촘하게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다가 어떻게 충돌하는 정도가 더 많아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산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진공이 돼버리면 요 안에 뭐가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확산돼서 나가는 입자들이 충돌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산이 제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확산이 될 때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기체, 그 다음에는 액체 상태에서 확산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확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증발은 우리 대표적으로 증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물이 증발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은 액체 상태고 물이 기체가 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언제 수증기로 변해? 물이 끓어서 펄펄 끓었을 때 수증기로 변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렇게 증발을 해도 수증기로 변해요. 근데 증발은 안 끓어도 일어나잖아요. 그지? 물은 여러분들 물질이 끓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그래요. 끓는 점.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그지?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이 100도씨 물에 얘를 끓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면은 표면에서 만약에 수증기가 돼버리면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다음에는 끓는 점에서
액체의 내부와 표면 모두에서 다 수증기로 변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끓는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차이가 뭐냐면 증발이 일어나는 거는 끓는 전보다 더 낮은 온도여야 돼. 끓지 않아야 돼. 끓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끓지 않는 끓는 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물의 표면처럼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면은 뭐라고 불러준다? 수증기가 되면 증발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끓는 점 100도씨에 도달해서 물의 내부랑 표면 모두에서 다 수증기로 변해버리면 얘는 뭐라고 불러줘요? 끓음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달라? 온도가 달라. 온도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냐 또는 끓는 점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면에서만 일어나느냐 표면하고 내부에서 다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물 끓을 때 보면은 보글보글 어디서부터 끓어? 저 아래서부터 끓지. 그치? 증발은 근데 끓지 않잖아요. 그냥 놔둬도 줄어들잖아요. 오늘 물 한 컵 떠놓고 투명한 유리컵에 여기다 사인펜으로 밖에다 컵에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내일 아침에 보면 물의 양이 줄어있다란 말이에요. 왜? 증발돼서 다 어떻게 된 거? 줄은 거란 말이에요. 끓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도 뭘로 변했다? 수증기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증발하고 끓음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얘 끓음은 내부하고 표면에서 다 일어나고 끓는 점은 일단은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여러분들 뭐로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랑 똑같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보자. 일단은 여름에 빨래가 잘 말라요? 겨울에 빨래가 잘 말라요? 여름이 잘 말라요. 즉 온도가 높을수록. 두 번째로는 습도가 낮을수록. 장마철에는 빨래 안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는 바람이 어떨수록? 잘 불수록. 그 다음에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이게 빨래 엄마들이 넣을 때 어떻게 널어? 최대한 팡 펴서 널죠? 다 구겨서 놓지 않잖아. 왜? 얘를 쫙 펴야 공기랑 닿는 면적이 어떻게 되니까?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증발이 잘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을 한 컵을 똑같이 물 150ml를 놔뒀는데 이런 넓적한 그릇에다가 물 150ml를 둔 거랑 이렇게 기다란 컵에다가 150ml를 둔 거랑 누가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디서 잘 일어나겠어? 증발은? 기억. 예. 왜? 공기랑 닿는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릇이 밖에 액체의 표면적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넓어야 훨씬 더 어디서 일어나는 거니까?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가 증발이 어떻게 돼요? 더 잘 일어나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상태하고 입자 운동 한번 보자. 그래서 입자 운동, 원래 이제 분자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좀 더 고학년에서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자,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구성하는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구를 한번 빵 쐬려도 저기까지 냄새가 갈 거고, 여기서 빵 쐬려도 저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서 가운데서 끼면은 더 빨리 가긴 하겠지. 다 가운데가 제일 짧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그쵸? 네, 확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약간 그 향수 폭탄 같은 걸 팔았거든요. 네. 약간 예전에 그 방구 폭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 방구 폭탄.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방구 폭탄은 그 애교 수준이에요. 그거 한번 교실에 터뜨리면 다 도망가야 됐어. 선생님 초등학교 때. 토해. 왜 하고 토해. 냄새가 진짜 장난 없어요, 진짜. 네.
창문이요? 교실을 버려야 돼요.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물로 다 벽을 다 씻어야 돼. 요새 아마 그게 너무 심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공폭탄이 약간 요만한 비닐봉지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밀폐된 비닐봉지, 과자봉지인데 요만한 거에, 그 안에서 뭐가 있는데, 거기를 똑 깨면은 얘가 뻥뻥뻥뻥 부풀어. 똑 깨서 이렇게 휙 던져놓으면 이제 거기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웽! 해야 돼. 진짜 냄새 장난 없어요. 자. 그런 냄새가 아니야. 똥 한 50년 묵은 그런 냄새가 나요. 네. 장난 없어요, 진짜. 네. 자, 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갖고 오지 말기 금지. 예, 그런 거 됐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 봅시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알다시피 몇 가지 상태 있어요?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하고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고체는, 자, 뭐 우리 밖에서 보는 돌, 그지? 뭐 책상, 분필도 다 고체죠. 칠판도 고체고, 즉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얘는 모양도 일정하고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해요. 생긴 모양대로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부피를. 그리고 얘는 단단하고 흐르는 성질 자체가 일단 고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액체하고 기체는 둘 다 뭐가 있어요? 흐르는 성질을 갖고 얘도 흐르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자로 흐르다라고 하는 한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류라고 해요. 흐를 류. 예, 그래서 뭐 대류도 이제 흐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급류, 빠르게 흐르는 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흐르는 물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체라고 불러줘요. 유체. 유체를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바로 유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누구만 해당이 돼요? 기체하고 액체가 바로 요 유체에 해당이 돼요. 자,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죠? 세모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는 거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게 되는 거잖아요. 컵 모양에 따라 담긴 모양이 더 달라지니까. 자, 대신에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를 막 우리가 힘을 준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돼? 줄어? 잘 안 줄어요. 여러분들 왜 주사기 안에다가 물 가득 채워놓고 위에서 꾹 누르면 눌려? 잘 안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빈 공기 넣어놓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잘 눌리죠. 그렇죠? 그 풍선 같은 것도 이 상태에 놓고 꾹 누르면 어떻게 돼? 풍선 좀 줄어요. 근데 물풍선은 어떻게 돼? 안 준단 말이에요. 잘. 즉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양은 변하지만은 부피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힘을 주더라도 부피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해요. 근데 이제 기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지만 뭐도 변해요? 부피도 다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만 변하는 건 액체고, 모양하고 부피가 다 변하면은 기체예요. 자, 그리고 둘 다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흐르는 성질도 있고 사방으로 퍼져려고 하는 뭐 확산되는 성질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의 모형하고 특징을 보게 되면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자, 원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는 입자의 배열, 그리고 스스로 운동하는 정도,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달라요. 일단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는 어떻게 돼요? 매우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액체는 고체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가깝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힘을 가해도 어떻게 돼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압축이 잘 안 돼요. 근데 기체는 매우 멀기 때문에 힘을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부피가 잘 줄어요.
입자의 배열이 고체는 매우 규칙적이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불규칙적입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얘는 매우 불규칙적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성은 얘는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형태의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떨리는 운동만 해주고, 액체는 고체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체는 어떻게 돼요? 액체보다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 요 세 가지의 상태 중에서 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겠어? 그러면은 기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에너지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잘 움직여요. 그래서 기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알겠죠? 따라서 얘가 가장 에너지가 많아요. 얘가 에너지가 가장 많고, 고체가 가장 에너지가 가장 적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기체는 영어로 뭐라고 써줄까? 에어는 공기고요. 게스라고 해요. 게스. 그 다음에 액체는 그럼 나 알지? 리퀴드. 예. 고체는 솔리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 H2O가 뭐니? 헬륨은 He2가 헬륨이고요. H2O는 물이 H2O인데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물이 무슨 상태다? 고체, 얼음. 그러니까 뒤에다 괄호 쓰고 상태를 써줘요. 만약 H2O, L 이런 무슨 상태예요? 액체, 물. 그 다음에 만약에 H2O, G 이렇게 써주면 이건 뭐겠어? 수증기, 기체 상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뒤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상태 표시를 해줘요. 상태 표시. 만약에 이게 이산화탄소거든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CO2가 여기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예요.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 뭐라고 해? 연탄이라니.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 여러분들 저거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같이 넣어주는 거.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고체예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얼은 거예요, 그게.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희한한 게 물로 안 돼요. 액체로 냈다가 기체로 안 변해요. 왜 드라이 아이스야? 드라이가 마른 얼음이라는 소리거든요. 원래 얼음은 녹으면 뭐가 돼요? 물 되죠. 드라이 아이스는 물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저거 드라이아이스 물에 넣어봤어? 막 하얀 거품 막 빠르르르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오거든요. 물에다 넣으면 하얀 연기가 막 미친 듯이 나와요. 막 이렇게 확 하고. 그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너무 차니까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증기, 안개. 수증기가 약간 김처럼 뽀얗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결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얼은 거예요. 이 드라이 아이스가. 얘네는 이 뒤에서 상태 변화에서 배울 텐데 고체에서 바로 뭐로 변해요? 기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얼음은 고체에서 녹아서 액체 됐다가 기체로 가잖아요. 증발하면은. 근데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애들은 액체 상태로 안 변하고 그냥 바로 기체로 변해버려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있기는. 예. 자, 촉콕 개념 듣기 봅시다. 자, 1번. 확산하고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같고 옳지 않은 것은 X5예요. 자, 확산은 기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일어납니까? 액체하고 진공에서도 일어나요. 제일 빠른 게 어디다? 진공. 그 다음에 증발은 액체 내부에서 액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액체 내부가 아니라 액체 어디예요? 표면이에요.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뭐에 의해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스스로. 자,
확산하고 증발. 어항의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뭐예요? 증발. 그다음에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 것은 확산. 그다음에 감, 오징어, 고추, 과일 등을 말리는 거는 증발. 물에 홍차 티백을 넣으면 홍차 성분이 퍼지는 거는 확산.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서 마약이나 불법 축산물을 찾는 것도 확산이에요. 해외여행 갔다가 이상한 햄 같은 거 들고 오면 안 돼요. 불법 축산물이라.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입자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요.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확산하고 증발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자,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모양이 일정한 건 고체.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하고 부피까지 같이 변하면 기체고, 그다음에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는 액체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기체가 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액체가 더 활발하고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정도는 고체가 더 규칙적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자, 그래서 가는 무슨 상태예요 지금? 액체고, 나는 고체고, 다는 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힘을 가했을 때 쉽게 압축되는 물질의 상태의 기호는 누굽니까? 기체죠. 액체는 분자 사이, 입자 사이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가지고 잘 압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압축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메인 단원이에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거. 여기서 배운 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인데, 상태는 크게 세 개예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고, 자, 상태 변화의 원인은 자, 주로 뭐에 의해서?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일부 모두 영향을 주기는 하냐면은 압력도 영향을 줘요. 보통 이제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무슨 상태일까? 기체예요, 기체. 보통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경우에는 압력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상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체, 그다음에는 고체, 액체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열을 받아서 가열을 해줘야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할 때, 이 세 가지는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예요. 자, 이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융해라고 해요. 융해. 알겠어요? 융해.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 승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화예요. 거꾸로 이제 온도가 낮아야지 일어나게 되는 상태 변화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요 세 가지는 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한다는 소리는 냉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아요. 이름이. 고체에서 기체로 가나 기체에서 고체로 가나 똑같이 승화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승화를 표현해 줄 때는 승화라고 하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인지 승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 그냥 승화라고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굳어서 응고라고 해요. 응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액화라고 불러줍니다. 요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써준 거는 무슨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냉각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써준 거는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열해줘야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열 상태 변화의 종류와 예를 보면은 가열할 때 상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세 개예요. 융해, 기화, 승화.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초가 녹아서 촌농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버터나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그 다음에 달고나 만들 때 국자에다가 설탕 넣고 가열해주면 설탕 고체가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하죠. 그죠? 이게 바로 뭐야? 융해예요, 융해.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서 쇳물이 되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은 다 융해라고 불러줍니다. 초콜릿이 녹아서 중탕하면은 액체 상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틀에 부어서 굳힐 때 그런 것도 융해예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데 기화가 여러분들 종류가 두 개야. 우리 배웠던 뭐하고 끓음이랑 증발이랑 두 가지예요. 끓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서 다 일어난다? 액체 내부랑 액체 표면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증발은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디서만 일어난다?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손에 뿌린 손 소독제가 마른다. 아니면 주사 맞으려고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승화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포장용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황태 알아요? 황태? 그러니까 명태를 얼리면 동태예요. 명태라는 물고기가 그냥 죽어 있으면 생태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얼면 동태고, 그냥 얘를 건조기에 넣고서 말리면 뭐가 되냐면은 먹태가 되고요. 예, 이거를 널어서 얼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게 황태거든요. 이게 대관령 같은데 말리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덕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널어서 말리는 건데, 겨울에 널어놓으면 얘가 어는데 언 상태에서 말라요. 그러니까 얼음이 뭘로 변하는 거야? 수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빨래를 여러분들 한겨울에 밖에다 내놓으면 빨래가 어떻게 되냐면 얼거든? 근데 얼어도 말라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승화가 일어나서 말라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 그늘에 있던 눈사람이 작아지는 거, 그리고 겨울에 응달에 있는데 밖에는 추운데도 눈이 안 녹고 점점 줄어드는 거는 뭐가 일어나는 거다? 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할 때 일어나는 거 응고. 촛농이 흐르다 굳어져서 초가 되고,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되고, 주스를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응고. 액화는 여러분들 물 끓을 때 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예? 그리고 겨울에 입김 나오지. 하고. 이거는 수증기가 아니에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거는. 실제로 수증기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아예 안 보여요. 안경에 김이 서리거나, 이른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여름에 여러분들 시원한 물 떠놓으면 컵에 뭐 생겨요? 물방울 맺히죠. 물 맺혀서 막 물 생기잖아요, 밑에. 그죠? 컵에, 표면에. 이게, 왜, 아이스커피 같은 거 놔두면 밖에 물 생기잖아요. 그래서 컵홀더 다 젖고 하잖아. 그거 이제 수증기가 다 어떻게 되는 거? 응결되는 거예요.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다 액화예요.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그 다음에는 승화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겨울철 나뭇잎에 서리가 내리는 거는, 서리라고 하는 게 수증기가 바로 물체에 달라붙어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서리가. 겨울철 유리창에 성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저기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서 이렇게 쭉 저기 냉장고 열면 옆에 하얀 거 막 얼음 붙어 있지. 그죠? 그럼 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수증기가 들어가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게 수증기가 온 거야. 그것도 뭐라고 봐야 돼? 승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는. 다음에는 겨울철 높은 산에 나무에 상고대가 생겨. 상고대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수증기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쭉 생기는 거를 상고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퍼팩에다가, 니네 그런 거 봤지? 아이스크림 좀
너무 오래 냉동실에 있던 거 보면은 꺼내보면은 밖에 얼음 생겨 있다? 본 적 있지? 아이스크림에 막 얼음 알갱이 막 붙어 있는 거. 그죠? 거기서 증발한 수증기가 거기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승화예요. 그런 것도. 자, 그래서 상태 변화의 이름하고 종류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을 보게 되면은 일단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입자의 운동성이 변하기 때문에 입자의 배열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입자 운동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얘네들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게 돼요. 같은 물질이면 보통은. 그래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융해하고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예요. 자, 얘네들은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운동도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멀어져요. 대부분이 멀어져요. 하나만 예외야. 예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알려줄게요. 냉각할 때 응고, 액화, 고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는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운동도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보통 자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입자 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자, 근데 거꾸로 기체에서 고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입자 간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부피가 줄어요. 자,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딱 한 개만 예외예요. 그게 누구냐면 물이에요. 물만 저기서 예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얼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을 하나는 액체로 두고 하나는 똑같이 얼려. 그래서 컵 종이컵에다가 물을 하나 얼리고 하나 똑같이 둔 다음에 얼어 있는 얼음을 빼갖고 종이컵에 넣으면 얼음이 뜨니 가라앉니? 떠요. 얼음 뜨죠? 그죠? 보면 얼음은 어떻게 돼요? 뜬단 말이에요, 위로.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물 만들면 위로 뜨잖아요. 그죠? 즉, 이게 물만 가지는 특성인데, 물은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누가 제일 크냐면은 수증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요. 보통은 고체가 제일 작고 액체, 기체 순으로 가면서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만 예외적으로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수증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얼음이 되고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물질은 응고가 일어날 때, 즉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다 줄거든요. 다 줄어요.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만 예외적으로 물이 얼어서 얼음이 일어나는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져요. 이게 물만 예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그러거든? 이게 물만 이래요, 물만. 이게 왜 이러냐면, 선생님이, 여러분 혹시 물이 얼면 얼음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들어본 적 있니? 육각수라고? 혹시? 육각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물 분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물이 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얼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물 분자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무슨 모양을 만들어? 육각형을 만들어. 육각형. 요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물이 얼면서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물이거든? 얘들아? 얘가 물이니까 육각형을 만들면서 가운데가 어떻게 돼? 비어. 그러니까 육각형을 만드는데 이 밖에 선이 뭐가 돼? 물 분자고 가운데가 어떻게 돼? 비어요. 빵꾸가 생겨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물이 얼 때.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물이 원래 액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물이 얼면 이렇게 탁 육각형 모양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쐐기가 막 이렇게 포개져 있다가 딱 얼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빵 생기니까 이 육각형 모양에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면서 유일하게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 알코올을 얼리잖아? 그럼 알코올이 얼어서 알코올 얼음이 되면 알코올에 넣으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근데 물은 얼면 어떻게 돼? 얼음이 되면 물 위로 떠요. 그래서 뭐가 뜨는 거야? 빙하가 물에 뜨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라앉았겠죠. 고체가 돼서 부피가 줄어들었다면 뭐? 빙하가 짜요. 안 짜요. 빙하는 그냥 물이에요. 소금물이 얼면 물만 얼어요. 소금은 밖으로 다 빠지고. 빙하는 그냥 빙하 깨서 먹으면 하나도 안 짜요. 그냥 민물. 그래서 이렇게 물이 얼면서 육각형을 만드는데 이때 생기는 이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물을 얼면서 어떻게 된다? 부피가 유일하게 커져요. 유일하게. 알겠어요? 물만 가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자, 이거 잘 봐둬야 돼.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거를 보면은 일단 변하는 거는 입자의 운동이 변해요. 활발해지든지 둔해지든지.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든지 아니면은 지 맘대로 되든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든지 가까워지든지 부피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이런 거는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건 입자 종류는 안 변해요. 당연히 안 변해요. 물이 언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입자 개수도 똑같아요. 입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소리는 결국에 뭐가 똑같다는 소리냐면 물질의 질량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 한 컵 안에 물 분자가 한 10,000개 있었어. 그럼 얘가 얼음이 돼도 그 안에 물 분자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10,000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어떻게 되게? 똑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입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질량도 똑같고 입자 하나의 크기도 똑같고 물질의 성질도 똑같아요. 물을 마시나 얼음을 먹으나 어떻게 돼요? 똑같이 우리는 물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거랑 변하는 거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도 안 변하고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입자 간 거리가 변하니까 부피가 변해요. 참고로 대부분의 물질은 뭐에서 뭘로 변할 때?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났을 때 부피 변화가 제일 커요. 그리고 보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부피 변화랑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부피 변화를 보게 되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가 부피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훨씬. 근데 그러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가 제일 커요. 부피 변화가. 보통은 승화가 일어날 때가 제일 큰데 물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액체보다 고체가 크고 고체보다 기체가 크니까 물은 뭐가 될 때? 기화가 일어날 때 제일 부피 변화가 커요. 물만 예외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물만 예외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겠지. 쟤만 다르니까 성질이.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물질은 승화가 일어날 때 부피 변화가 제일 큰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은 기화가 일어날 때 제일 크게 변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융의 기와 승화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해요. 근데 물만 예외. 응고, 액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만 예외. 그죠? 항상 물만 예외. 꼭 주의하세요. 자, 꼭 개념 짓기 봅시다. 자, 7번. 자, 설명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를 선으로 연결하세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건 뭐라고 불러줍니까? 승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는 응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는 기화.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다음 8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 종류를 나타냈대요. 자, 초가 녹아 촌농이 되는 거는 뭡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해죠. 융해. B.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되는 거는 응고니까 여기서 보면은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손에 뿌린 손 소독제가 마르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가는 기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고, 이른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건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뭐가 이런 액화. 이런 거를 액화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응결이라고 해요. 근데 과학에서 정확한 용어는 액화가 맞아요. 자, 그다음에 포장용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지는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D에 해당이 되고, 추운 겨울 유리창에 성해가 생기는 거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C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면은, 자, 물질의 부피가 감소를 하는 거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지. 거꾸로 썼네.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 요 세 가지죠. 부피가 감소하는 게. 그러면은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비읍, 그 다음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 리을.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그 다음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렇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는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예요. 결국에는. 알겠어? 그래서 이어져서 비읍, 니은, 리을이 되는 거고, 입자 사이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랑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 O, O, X에 해당이 됩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자, 결국에는 물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도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입자의 성질도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개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물질의 질량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해도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질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게 물질의 전체 부피는 변해도 입자 하나의 부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알겠어요?